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69살이십니다.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이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셨습니다. 남들 술 마실 때도 일하셨고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은퇴하시고 아파트로 이사하신 후부터 통장이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큰 돈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어디 특별히 나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묘하게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느낌. 카드 명세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풍수를 32년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한영자 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층수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영자 씨가 사시는 층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영자 씨가 사시는 층, 바로 4층이었습니다. 풍수에서 4층은 기운이 정체되는 층입니다.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흘러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이다가 썩습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처럼 말이죠. 그 수도관 안에서 물이 썩듯이 재물의 기운도 4층에서 정체되어 버립니다. 아, 잠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2년간 상담한 분들을 분석해 봤더니 재물 관련 고민으로 찾아오신 분들의 무려 73%가 특정 층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층에 살고 있든 반드시 알아야 할 것과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사를 앞두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아파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사를 앞두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시는 층에서 오늘부터 기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군, 교통, 방, 개수, 햇빛, 방향. 그런데 층수는 그냥 넘어갑니다. 몇 층이면 다 비슷하지. 하지만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향이라도 층수가 다르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층수가 동복을 결정하는지, 재물운이 강한 층수는 어디인지, 반대로 재물을 조용히 빼앗는 층수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층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보완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층수가 동복을 결정하는 걸까요?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무슨 옛날 이야기냐? 현대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건축학에서는 왜 채광을 따집니까? 왜 환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층간소음을 규제합니까?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체계화한 지혜입니다. 바람과 물, 즉 공기의 흐름과 에너지의 순환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의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층수는 왜 중요할까요? 아파트는 땅 위에 세워집니다. 땅에는 지기, 즉 땅의 기운이 흐릅니다.
이 지기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약해집니다. 1층에 가까울수록 땅의 기운을 강하게 받고 높은 층일수록 그 영향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낮은 층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기가 약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기가 너무 강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운과 층수의 기운이 서로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층이 무조건 좋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제가 32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아파트를 고를 때 층수와 자신의 기운이 맞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권하는 대로, 가격이 맞는 대로,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층수가 자신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그 안에서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본인은 그 이유를 평생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회사에 다니고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어떤 분은 10년 후에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전세살이를 하십니다. 그 차이가 단순히 씀씀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층수입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분들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직장만 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정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공백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32년간 수천 명의 분들을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시는 층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층이 돈복에 좋고 어느 층이 재물을 세게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이 강한 층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층은 3층입니다. 3층은 성장의 기운을 가집니다. 땅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습니다. 지기를 적당히 받으면서도 바람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기운의 균형이 가장 자연스럽게 잡히는 높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 3은 성장과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3층에서는 이 균형의 에너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처음으로 작은 가게를 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마침 이사하게 된 곳이 3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엔 3층이 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더 높은 층이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첫 달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 흐름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3층의 성장 기운이 새로운 출발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이 기억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살 여성분이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셨는데 마침 3층으로 이사하신 직후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생겼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용기가 생겼어요. 부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매달 작지 않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3층의 성장 기운이 그분의 새 출발과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3층이 특히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직업을 바꾸시는 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3층은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성장하려는 에너지와 3층의 기운이 서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분들,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3층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층에 좋은 기운을 살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을 자주 여십시오. 3층은 주변 나무나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커튼을 닫아두지 마십시오. 빛은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다음으로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재물의 기운도 막힙니다. 우리가 바빠서 현관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신발이 뒤엉켜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우산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면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북쪽 방향에 무거운 짐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북쪽은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막히면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3층에 사시는 분들께 꼭 권하는 소품이 있습니다. 초록색 식물을 거실 밝은 곳에 두십시오. 3층의 성장 기운과 식물의 생명 기운이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관리가 귀찮으시다면 스킨답서스, 알로에, 다육식물처럼 키우기 쉬운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단,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반드시 치우십시오. 죽어가는 식물은 죽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우리 세대분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3층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이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라고 느끼게 되는 집, 그것이 3층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3층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6층과 8층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층수가 가진 특별한 기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층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층은 조화와 흐름의 기운을 붓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6은 물의 숫자입니다. 흐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도는 물과 같습니다. 막히면 쏟고 흘러야 들어옵니다. 6층에 사는 분들 중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고 싶은 분보다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는 분들에게 6층이 잘 맞습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에게 6층이 특히 좋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살 분인데 작은 식품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2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셨는데 중간에 한 번 이사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입이 들쭉날쭉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6층으로 이사하신 후부터 그 들쭉날쭉함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딱히 더 잘 팔리는 게 아닌데 달말에 확인해 보면 항상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6층의 흐름 기운이 만들어내는 안정감입니다. 6층에 사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6층은 물의 기운이 강한 층입니다. 화장실, 부엌, 세탁실의 물이 새거나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물이 막히면 기운도 막힙니다. 화장실 문 이야기를 하니까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문을 열어 두십니다.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물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화장실을 통해 계속 빠져나갑니다. 당장 오늘부터 화장실 문을 닫아 두십시오. 이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6층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제 8층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층은 재물의 숫자입니다. 동아시아 풍수에서 8은 예로부터 풍요와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팔방으로 뻗어나가는 풍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8층은 지기와 하늘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높이이기도 합니다. 땅과도 연결되고 하늘의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8층에서는 재물이 한 방향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광주에 사시는 70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에 8층으로 이사하셨는데 이사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갑자기 돌려받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녀가 예상 밖의 보너스를 받아 부모님께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8층의 팔방 재물 기운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8층의 기운은 조건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8층에 살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8층의 재물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바로 집안의 정돈 상태입니다. 8은 풍요의 숫자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흐트러진 공간, 막힌 기운 앞에서는 8층의 재물 기운도 반감됩니다. 오히려 기운이 과하게 작용해서 지출이 커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8층에 사시는 분들께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 안 어디든 물건이 쌓여 있는 곳이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관, 거실 구석, 침실 아래 공간 이런 곳에 짐이 쌓여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8층의 기운을 살리는 소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색 또는 노란색의 작은 소품을 현관이나 거실에 두십시오. 이 색들이 8층의 재물 기운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거실의 밝은 조명을 유지하십시오. 8층의 기운은 빛과 함께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 세대분들, 손주들에게 좋은 것 사줄 여유, 가족들과 여행 갈 여유, 이런 것들을 원하시죠. 8층에 살면서 집안을 잘 정돈하고 기운의 흐름을 살린다면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노후,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재물운이 강한 세 층수를 말씀드렸습니다. 3층의 성장기운, 6층의 흐름기운, 8층의 풍요기운,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재물을 조용히 빼앗는 층수, 대부분 모르고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그 층수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돈복이 강한 층수가 있다면 반대로 재물을 조용히 빠져나가게 만드는 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층수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햇빛도 들어오고 구조도 좋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4층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층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동양 문화에서 사는 오래전부터 꺼려온 숫자입니다. 한국어에서 사스는 죽을 사스와 발음이 같습니다. 중국어,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집단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아파트에서 4층 대신 F층이나 다른 표기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풍수에서 4층은 기운이 정체되는 높이입니다. 땅의 기운이 올라오다가 잦아드는 지점이 바로 이 높이입니다. 기운이 올라오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도 그 층에서 정체되어 흐르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묘하게 나가는 곳이 자꾸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아끼려고 해도 어딘가에서 계속 새어나갑니다. 4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영자 씨가 바로 이 4층에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모으셨는데 4층으로 이사하신 후부터 그 기운이 정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1층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1층은 땅과 가장 가까운 층입니다. 지기를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기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무거운 기운이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기운이 됩니다. 또한 1층은 외부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운, 도로의 기운, 주변 환경의 기운이 필터 없이 집 안으로 유입됩니다. 재물의 기운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1층에 사시는 분들 중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이고 집에 들어와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돈 관리도 흐트러집니다. 그것이 결국 재물운과 연결됩니다. 꼭대기층은 어떨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꼭대기층이 왜 나쁜가? 가장 높고 가장 좋은 뷰 아닌가? 하지만 풍수적으로 꼭대기층은 매우 불안정한 자리입니다. 하늘의 기운만 받고 땅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기운만 받으면 기운이 뜹니다. 생각은 많아지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계획은 세우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층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쌓이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실제로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 중 사업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수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는 바쁜데 통장은 조용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잘못된 층수에 살다가 재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결국 자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4층, 1층, 꼭대기층의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 더 주의해야 할 층수들이 있습니다. 13층과 14층 그리고 15층 이상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3층과 14층 그리고 고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층은 동양과 서양 풍수 모두에서 불안정한 기운을 가진 층으로 봅니다. 서양에서 13은 불길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고층 건물에는 아예 13층이 없습니다. 12층 다음이 바로 14층입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풍수에서도 13은 기운이 충돌하는 숫자로 봅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높이입니다. 이 층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잦아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4층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숫자 1과 4가 합쳐진 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에 정체된 기운이 높은 층수의 불안정함과 결합됩니다. 재물 기운이 들어와도 정체되고 동시에 기반이 흔들리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층 이상의 고층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5층 이상의 고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람이 강해 기운이 흩어집니다. 땅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사람은 땅의 기운을 먹고 삽니다. 땅과 단절된 높이에서 오래 살면 기운이 뜨고 불안정해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재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충동적인 지출이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살 남성분이셨는데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단골도 많았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자신감에 전망 좋은 아파트 고층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 후 반년이 지나지 않아 오래된 거래처 하나가 끊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년 후 결국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경기 탓을 하셨습니다. 경쟁자 탓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보니 고층의 불안정한 기운이 그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기운을 흩어지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후 그분은 6층으로 다시 이사하셨습니다. 2년 만에 새 사업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층수 하나가 20년 쌓은 것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5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 다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아무런 보완 없이 고층에서 오래 살면 재물보다 건강과 판단력을 먼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물을 빼앗는 층수들을 살펴봤습니다. 4층에 정체된 기운, 1층에 무거운 기운, 꼭대기층에 흩어지는 기운, 13층과 14층에 충돌하는 기운, 15층 이상의 불안정한 기운, 이제 여러분의 층수를 어떻게 보완하고 기운을 살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사가 당장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 사시는 층에서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보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에 사시는 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층의 가장 큰 문제는 기운의 정체입니다. 들어온 기운이 흐르지 않고 고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집안의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현관에 노란색이나 금색 소품을 두십시오. 정체된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색입니다. 작은 금색 그릇, 노란색 꽃병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거실에 살아있는 꽃을 두십시오. 생화가 가장 좋습니다. 꽃이 살아 숨쉬는 것이 정체된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단, 꽃이 시들면 바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매일 아침 10분 이상 열어 환기시키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정체된 기운을 밀어내고 새 기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이나 현관에 작은 분수 소품이나 어항을 두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순환하는 모습이 정체된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단,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물이 탁해지거나 어항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나쁜 기운의 원천이 됩니다. 한영자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보안법들을 알려드렸고 한영자 씨는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화분을 드리고 화장실 문을 닫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그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달말에 조금씩 남더라고요. 미용 기술 가르치는 부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혹시 기운 때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층수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10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고층의 가장 큰 문제는 땅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려면 땅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흙이 담긴 화분을 거실에 두십시오. 흙은 땅의 기운을 직접 전달합니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상추 한 폭, 허브 한 화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돌 소품을 현관에 두십시오. 묵직한 자연석이 좋습니다. 가벼운 유리 소품, 금속 소품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자연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떠있는 기운을 땅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침 전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족욕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발바닥은 땅과 연결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땅의 기운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고층의 불안정한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되도록 자주 맨발로 땅을 밟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원이든 흙길이든 잔디밭이든 짧은 시간이라도 맨발로 땅을 밟으면 끊어진 지기와의 연결이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 세대분들 고층에 사시더라도 아침에 공원 산책만 꾸준히 하셔도 이 보완이 어느 정도 됩니다. 저층에 사시는 분들, 특히 4층 이하에 사시는 분들은 제습과 빛이 핵심입니다. 저층은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는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재물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제습기를 사용하십시오. 습기를 잡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가벼워집니다. 밝은 조명을 사용해 빛의 기운을 보충하십시오. 형광등보다 따뜻한 빛의 전구가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커튼을 최대한 걷어 햇빛을 들이십시오.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문 앞에 소금이나 숯을 두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기운을 걸러 주십시오.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운의 흐름이 달라지면 우리의 재물운도 달라집니다. 자, 층수별 보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완법을 알고 나서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십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시절이 쉬운 시절이었습니까? 밥 한 그릇도 귀하던 시절, 전기도 없던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그 세대가 화분 하나 드리고 창문 하나 여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무엇이든 하면 합니다. 결심하면 해냅니다. 다만 습관을 새로 만드는 데는 작은 시작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수하기 전에 물 한 잔 드십니까? 신문 보십니까? 텔레비전 켜십니까? 그 기존 습관 앞에 딱 한 가지를 붙이십시오.
창문 여는 것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기존 습관이 있는 자리에 새 습관을 붙이면 훨씬 오래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창문을 먼저 열자.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보안법을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효과를 기다리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일정 온도가 필요하듯이 기운이 바뀌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분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70대에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뛰노는 분들이 계십니다. 80대에도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에너지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그런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층수 하나, 습관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배치입니다. 같은 층,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가구 하나의 위치, 거울 하나의 방향이 재물 기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 안 배치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층수와 보안법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기운이 들어오고 순환하고 쌓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서 매일 기운을 막는 행동을 반복하면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집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막힌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관이 어두웠습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우산, 택배, 박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언제 들여놨는지 모를 짐들이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 베란다 앞에, 창가에, 창문은 언제 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닫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기운이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막힙니다. 겨우 들어온 기운이 거실에서 정체됩니다. 순환하지 못한 기운은 썩습니다. 반면 재물이 강한 집은 이랬습니다. 현관이 밝았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실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머물 자리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매일 아침 열렸습니다. 바깥에 새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부엌은 청결했습니다. 이런 집에는 재물이 들어와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운이 순환하고 쌓이고 머뭅니다. 오늘부터 딱 5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10분 열어 환기하십시오.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화장실 문을 닫아 두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오늘 버리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도 고마워 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이 5가지가 하루하루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안 배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특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층수도 좋고 습관도 바꿨는데 왜 재물이 모이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의 배치입니다. 가구 하나의 위치, 거울 하나의 방향, 소품 하나의 색깔이 재물 기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에 거울을 두십니다. 외출 전 용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밖으로 반사됩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거울에 부딪혀 다시 나가버립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재물을 내쫓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는 분들 오늘 당장 옆으로 옮기십시오. 거울은 반드시 현관 옆면에 두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반사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관 조명도 확인하십시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어둡게 들어옵니다. 밝은 조명을 달아 두십시오. 비용은 전구 하나 값이면 됩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소파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소파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소파가 문을 등지고 있다면 들어오는 기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파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운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소파는 가능하면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두십시오. 기운을 맞이하는 자세가 됩니다.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품는 구조가 됩니다. 거실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기운이 머물 자리가 필요합니다. 거실 구석에 짐이 쌓여 있다면 치우십시오. 빈 공간, 기운이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재물 기운도 들어와서 머뭅니다. 침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침실은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낮에 기운을 채워도 밤 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침대 머리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머리가 북쪽을 향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북쪽은 땅에 안정된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낮 동안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좋은 판단력이 재물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대 발 방향으로 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리가 문을 향하는 구조는 풍수에서 기운이 자는 동안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이 구조를 의심해 보십시오. 침대 위치를 바꾸기 어렵다면 침대와 문 사이에 가리개나 파티션을 두어 기운의 흐름을 막아 주십시오. 이제 색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색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은 금색, 노란색, 초록색입니다. 금색과 노란색은 풍요와 번영의 기운을 가집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이 색의 소품을 하나 놓아두십시오. 작은 금색 그릇, 노란색 쿠션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생명의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가장 좋습니다. 화분 하나를 거실 밝은 곳에 두십시오. 식물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반대로 현관과 거실에 검은색, 짙은 회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부엌의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태워버리는 화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부엌 포인트 색상은 노란색이나 흰색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자, 배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이사 시기와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기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할 때 층수를 고릅니다. 방향을 봅니다. 학군을 따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하는 날짜와 시간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사짐 센터 스케줄에 맞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틀립니다. 이사하는 날짜와 시간이 새 집에서의 기운의 시작을 결정합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로부터 이사하기 좋은 날로 알려진 날입니다. 이사를 방해하는 기운이 없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음력으로 매달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날들은 실제로 이사짐 센터 예약이 가장 빨리 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사는 반드시 오전 중에 마치십시오. 기운의 흐름상 오전은 기운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시작된 기운이 오전을 지나며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새 집으로 들어가면 상승하는 기운을 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오후 늦게 특히 해가 진 뒤에 이사를 하면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에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강하는 기운을 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새 집에서의 첫 기운이 그 집에서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이사짐 센터와 협의할 때 반드시 오전 일정을 요청하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사 방향입니다. 이사할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새 집까지의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사는 성장과 새 출발의 기운을 탑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남동쪽은 재물과 번영의 방향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수입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북서쪽 방향으로의 이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서쪽은 기운이 강하고 무거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 새 집에서의 시작이 무겁고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향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방향을 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사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갈 때의 의식을 더 신경 쓰십시오. 새 집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짐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창문을 모두 여십시오. 빈 집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하십시오. 전 거주자의 기운이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최소 30분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전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이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소금을 사용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환기를 마친 후 굵은 소금을 현관, 각 방의 모서리, 창가에 놓아 두십시오.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이 정화와 결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그 소금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화장실에 버리거나
씻어내지 마십시오. 흡수한 기운을 다시 집 안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새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첫날 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이삿날은 바쁩니다. 짐을 풀다 보면 지칩니다. 그냥 배달 음식으로 각자 먹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새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새 공간에 가족의 기운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 기운이 새 집의 첫 번째 기운이 됩니다. 그 기운이 그 집에서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 세대분들, 손주들과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집을 고를 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꼭 참고하십시오. 좋은 층수에, 좋은 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사하는 것이 그 집에서의 재물운과 건강운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입니다. 자, 이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과 우리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집을 장만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 그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들어가 앉아서 이 공간이 이제 내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감정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이 아끼셨습니까? 밥도 굶어가며 저축하셨습니다. 남들이 여행 갈 때도 안 가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여러분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이 뛰노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밥을 먹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격이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집이 고마워라고 느끼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쌓이고 관심이 줄어들고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수에서 공간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받는 공간은 기운이 살아납니다. 방치된 공간은 기운이 죽습니다. 우리가 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집의 기운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층수가 좋으면 더 좋습니다. 배치가 올바르면 더 좋습니다. 이사 날짜를 잘 고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서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반가워라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하게 집 안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소중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히 여기면 소중한 것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층수, 배치, 이사, 시기, 이 모든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2년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드리는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수에는 세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시, 하늘의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 땅의 이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인화, 사람의 조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층수와 배치와 방향은 모두 지리에 해당합니다. 땅의 이로움입니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지리는 세 가지 중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 천시 앞에서는 뒤로 물러납니다. 세 번째인 인하, 사람의 조화 앞에서도 힘을 잃습니다.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기운은 잠을 잡니다. 제가 32년간 본 것이 있습니다.
좋은 층, 좋은 방향, 완벽한 배치를 갖춰놓고도 재물이 쌓이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웃을 탓했습니다. 배우자를 탓했습니다. 경기를 탓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 감정들이 집 안의 기운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층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공간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기운은 말을 알아듣습니다. 감정을 알아듣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불리한 층수였습니다. 집도 좁았습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집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2가지뿐이어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이만큼이라도 받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집이 작아도 따뜻하니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유지됐습니다. 가족 관계가 단단해졌습니다. 층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집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집은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야 합니다. 층수는 그릇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오롯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불평을 담으면 불평의 기운이 쌓입니다. 감사를 담으면 감사의 기운이 쌓입니다. 재물은 따뜻하고 감사한 기운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담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합니까? 어느 층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사보다 먼저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층수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치를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바꿨고 그 기운이 인연을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 세대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사셨습니까? 자식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지. 이제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사시는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공간이 나와 가족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집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는 여러분이 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의 기운부터 채우십시오. 감사의 기운, 사랑의 기운으로 집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어떤 층수보다 더 강한 풍수입니다. 한영자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자 씨는 저를 찾아오신 이후 보안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화분을 드리고
화장실 문을 닫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 대고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한영자 씨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달말에 돈이 남아요. 미용 기술 가르치는 부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혹시 기운 때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층수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4층에 그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사시는 곳에서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층수가 불리해도 집이 작아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기운이 먼저 바뀌면 공간의 기운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것들이 있습니다. 층수와 기운의 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땅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 세워지고 층수에 따라 그 기운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물운이 강한 층수도 알아봤습니다. 3층은 성장의 기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층입니다. 6층은 흐름과 조화의 기운, 꾸준한 안정적 수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8층은 풍요의 기운, 단 집안이 정돈되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층수도 알아봤습니다. 4층에 정체된 기운, 1층에 무거운 기운, 꼭대기층에 흩어지는 기운, 13층과 14층에 충돌하는 기운, 15층 이상의 불안정한 기운, 층수별 보완법도 배웠습니다. 4층은 흐름을 만드는 소품과 환기, 고층은 흙화분과 조격으로 땅과의 연결, 저층은 제습과 빛으로 무거운 기운을 가볍게 집안의 매일 습관도 알아봤습니다. 아침 환기, 현관 정리, 화장실 문 닫기,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 집안 배치의 비밀도 알아봤습니다. 현관 거울은 옆면에, 소파는 문을 향해, 침대 머리는 북쪽으로, 재물 색상은 금색, 노란색, 초록색, 저록색, 이사의 시기와 방향도 배웠습니다. 손 없는 날, 오전 시간, 동쪽 또는 남동쪽 방향,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갈 때의 창문 환기, 소금 정화, 첫날 가족 식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기운입니다.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진 공간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층수라도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진 공간에는 기운이 살아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서 한 가지를 바꾸십시오. 현관에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 위치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쌓아둔 짐 하나를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하나를 바꾸십시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풍수도 그렇습니다. 재물운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기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3층, 6층, 8층, 기운이 좋은 층을 선택하시되 그 층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4층, 꼭대기층, 15층 이상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사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보완법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층에 살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집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공간이 나와 가족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에 집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는
여러분이 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바꾼 그 하나가 한 달 뒤에는 습관이 됩니다. 1년 뒤에는 흐름이 됩니다. 10년 뒤에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사시는 층수가 어디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 주십시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가족, 친구, 이웃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